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생 5국을 나가려고 합니다. 아, 이번 주부터, 이번 주, 지난주부터 좀 그랬죠? 이게 좀 순서가, 진도가 영상보다 늦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진도가 그 영상보다 앞서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품을 볼때 좀 어떤 좁아진다라고 하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품을 먼저 보게 하는 이유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틀에 의해서 그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작품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어, 먼저 작품을 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제 5국을 보는데요. 이 5국을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렸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5국을 본 다음에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놨습니다. 과제를 다 한 다음에 네, 이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 다음 주에는 6, 7, 8을 같이 봐야 하는데 6, 7, 8이라는 양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진도를 아마 조금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6, 7, 8을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아, 아직 이제 학교에서 오프라인 강의에 대해서 얘기가 없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오프라인 개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6장과 6화, 7화를 보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8화를 틀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드라마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쪽지 시험을 보는데 쪽지 시험을 볼 때에 좀 이렇게 짤로 돼 있는 걸 보는지 아니면 전체로 나타나 있는 걸 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미생을 다루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보게 하거든요. 그 미장센 하나하나마다 담긴 의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놓친다는 게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아마 여러분들에게 저는 전체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몇 화, 몇 화를 보고 와라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혹시 사이트를 공유할 수 있는 학생들은 질의응답이나 다른 곳에다가 좀 올려주면 학생들이 따로 볼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통으로 있는 게 잘 없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된다면 어, 아마 사서 같이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예,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여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생은 어떤 세상을 바둑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과 회사, 그리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삶은 언뜻 보면 다르게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이라는 한 판과 판 안에 올려져 있는 바둑알은 세상, 사회, 대인관계, 개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할 때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바둑과 오목의 차이 아시죠? 그 오목은 금방 그 어떤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는데
바둑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승부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인생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보면 바둑과 마찬가지인데요. 마라톤과도 비교할 수 있겠죠. 어떤 그 하나의 단면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집을 만드는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자한다라는 것, 그리고 원칙이 중요시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첫 번째 앞부분에 장그래가 그 오가장으로 하여금 이제 미션을 부여받는데요. 이런 미션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료들을 너 정리를 해 갖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장그래가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 나름대로 열과 배열을 맞춰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결국에는 욕을 얻어먹죠. "너 도대체 뭘 배웠니? 교육 때 뭘 배웠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장그래의 입장에서는 회사에서 하는 것보다 본인이 이 이렇게 어 새 파일을 만들고 다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동안 고수해 왔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원칙주의가 바로 어 누구일까요? 강하늘로 나타내는 인물이겠죠. 여기 이 내에서도 원칙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미생의 끝부분에서도 보면 최종무가 다시 전무의 자리에서 좀 한직으로 물러나는 이유, 오 차장이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커다란 원칙에 따르지 않아서 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뒤에 가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미생은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무역 수출 업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일화들은 회사에서만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회사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회사 일이죠. 회사 일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을 우리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죠. 선후배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갑을 관계로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집단에 들어갔을 때 신입생들, 처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여기 나오는 신입사원 사인방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신입사원 사인방에게는 각기 다른 선배들이 있어요. 장그래에게는 김대리가 있죠. 그다음에 안녕에게는 김석호 대리가 있고, 한성률에게도 사수가 있고, 그쵸? 자꾸 강하늘 이름을 까먹네요. 네, 강하늘에게도 사수가 있죠. 정말 그 한성률의 사수만 쓰레기이고, 그 나머지들은 각각의 단점들도 있지만,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데에 좋은 점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보다 앞선 사람을 만날 때 그런 유형들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도 이 작품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데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작품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무역 수출 업체는 회사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지만, 그곳에서 행해지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행위는 결국엔 자기 자신을 파는 행위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사고 파는 그 과정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생에서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생 작가 윤태우는 왜 대기업을 선택했을까요? 작가가 했던 그 인터뷰를 좀 따갖고 왔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윗사람들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멋있게 악수하며 계약서에 사인할 때 이 장면을 위해 사무실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벌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컴퓨터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분들이 이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어쩌면 한석률이 책상 앞에 앉아서 "너희들이 현장을 뭘 아냐."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수출 업체에는 가장 많은 직업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기각양의 사람들에 대해서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을 골랐다고 합니다. 결국 윤태호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그 세상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 군상의 공통된 이야기를 뭐 하고 싶었다? 바둑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합친다면 조금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아내가 결혼했던가 그거를 야구와 같이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신원우 PD가 이효정 작가 TVN에서 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하고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라는 직업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원우 작가와 이효정 작가가 어떤 이제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직업군이 만나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응답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숙집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한 부류에서는 하숙집에서는 젊은 이들이 만나는 그러니까 20대에 처음 집을 떠나서 학교 근처에 인제 새로운 사회생활을 하는 학교 생활을 하는 성인으로서의 학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인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 하숙집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인물 군상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인물들이 나중에 또 졸업을 하고 나서 또 다양한 직업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인제 이 이후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있었죠. 감방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한정된 장소예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죠. 각기 다른 직업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박해원인가? 하여튼 거기 있는 새로운 인물도 알게 됐고 정혜인이라는 인물도 알게 됐죠. 군인이고 야구 선수였고 깡패였고 사기꾼이었고 다양한 직업군들이 그 안에 들어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마찬가지죠. 음 여기에서도 원 인터내셔도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이야기만 있지 않고 뭐 배에서 물건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뭐지? 오징어 젓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죠? 물건을 이렇게 팔고 사는 거 뭐 핸드폰을 팔고 사는 부분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웃긴 게 룸살롱 언니들도 나와요.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 더 우리에게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잔상을 마련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생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질은 어떻게 되면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보편적인 건 뭐예요? 나, 너, 결국엔
오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직업을 통해 형식적인 규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규정성은 뭐냐면 그 수출업을 다니는 회사원의 그 삶, 한정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살고 있는 회사원, 그다음에 전체 신입사원, 그다음에 갑을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본질을 지금 이 작품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 이것을 통해서 윤태호 작가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공명하고자 했다. 공명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 마주쳐서 소리가 난다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작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가의 이야기이면서 결국에는 누구예요? 네, 우리 시청자의 이야기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대기업 회사원들의 일상을 그린 현실의 부합 여부가 아니라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대기업 회사원의 이야기가 맞아? 아니야? 이 OX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미생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읽기를 바라는지를 이 미생이라는 이 프리즘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죠. 소설로 얘기하면 총체적으로 보게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미생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내가 사는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대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오늘 보는 5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5국에서는 여성 직장인들이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민은 사실 여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갈등과 고민은 선택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거든요. 어떤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냐에 대한 선택이겠죠. 5국에 나오는 선차장의 갈등과 고민은 직업 여성으로 엄마가 겪어야만 하는 사회적이고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고민과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아이가 커서 이런 걱정을 덜 하는데요. 이제 저도 맞벌이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갈등했던 부분은 이런 거였어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이 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학원 아르바이트를 가겠죠. 이제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이제 또 논문도 써야 되고 이러니까 더 늦게 오겠죠. 그러면 아이는 어렸을 때에는 학교에서 1시, 2시 밥 먹고 뭐 이러면 1시, 2시쯤 학교가 파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러면 그 가방을 들고 집으로 안 오고 학교로 가요. 집에 얘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학교에서 영수학원을 갔다가 피아노 갔다가 태권도를 가거나 수영을 가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주기보다는 이 아이를 한 곳에 오래 맡길 데가 없으니까 이제 학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제 아이를 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죠. 어린이집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어린이집 다닐 때에도 5시까지인가 6시까지 아이가 보육, 아이를 맡겨주거든요. 그러면 끝나면 제가 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태권도 학원을 보내는 거죠. 제가 올 시간에. 저는 이제 또 와가지고 밥을 할 시간이 없으니
대충 차려 먹거나 아니면은 정말 배가 너무 고프다 싶으면 외식을 하는데 매일 비싼 걸 먹을 수 없으니까 좀 뭐 이렇게 뚝배기 해장국이나 뭐 이런 걸로 아이를 먹겠죠. 인제 그런 생활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저도 미안한 거예요, 이 아이한테. '과연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이가 어 이렇게 부모 없는 애처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공부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 차장의 고민도 이와 다르지 않죠. 워킹 우먼으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반면 아이를 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이 있죠. 이 선차장 때 보면 이 아이가 인제 그림을 그려 주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얼굴이 없어요. 저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좀 약간 마음이 울컥했냐면 전화를 받으면서 인제 어린이집을 소미를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을 나가잖아요. 근데 소미가 엄마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인제 그거를 깨닫고 엄마가 다시 와 가지고 인제 소미한테 다시 인사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늦게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됐을 때에 제가 가면 아이들은 막 우르르 나와요. 다 자기 엄마가 오는 줄 알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생을 보면서 '아 되게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약간 울컥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V 드라마에서 표현된 직장 여성 은 좀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인제 TV에서 직장 여성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90 년대 후반이거든요. 90 년대 후반에 표현된 그 직장 여성은 가부장적 상징 질서를 답습하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담론을 재생산하는 재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으로 그리기보다는 실장님이나 사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인제 거기에서 구제되는 게 그 실장님과 사장님에게 청혼을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높은 자리는 여성이 아니라 항상 남성이 차지하고 있죠. 또 되게 웃겼던 건 높은 지위의 여성들은 대부분 90 년대 직장 여성 으로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악녀로 그려지고 있어요. 뭐 회장의 딸, 뭐 사장의 조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2000 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혼 후 경제 활동을 통해 독립하는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전문직을 가지려면 꼭 뭘 하냐면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으로부터 떨궈져 나와야지만 이 사람이 생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어떤 요리를 잘하는 직장에 가게 된다든지 열심히 일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직장군에 된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고 있죠. 90 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성 캐릭터의 외모에 집착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들만 이렇게 실장님 눈에 띄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네, 악순환적인 것들이 인제 되게 반복되죠. 근데 미생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깨어 있는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현빈이랑 손예진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것도 로맨스를 따지고 있지만 좀 약간 자주적인 직장인에 대해서 그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쵸? 조금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직장 여성이 갖는 불합리함을 따져보면 여성이 상당한 역할 노동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회사, 회사라는 공적 영역에서 여성 활동을 매우 제한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꼭 여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남성의 조력자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제를 작동시키는 연령주의와 성차별은 가정 내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 성별 직무 분리를 나게 시킨다. 그러니까 윗자리에 있는 건 남성이고 밑에 자리에 있는 건 여성이고 이렇게. 또 하나, 소수의 여성만이 남성 정규직과 비슷한 안정된 고용 조건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문직 종사자 여성들 역시 어떤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는 차별을 감수해야 하고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로 인해 팀워크를 요하는 업무나 비공식 모임에서는 배제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안녕이가 그런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 석호 대리와 이제 원만한 관계 그리고 과장 있죠. 거기에는 과장들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실현이 필요했어요. 뭐 마부장은 변하지 않죠. 끝까지. 미생에서 보여지는 선차전과 안녕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직장 여성의 불합리함은 가정은 동등된 여성과 남성이 만나 이루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육아와 출산, 가사 부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선차장의 남편이 있잖아요. 장례식장 꼭 그렇게 때로 몰려가야 되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났어요. 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관계라는 게 같이 가는 것에서 발전할 수도 있지만 장례식장에 함께 가는 것과 바이어 미팅과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저는 바이어 미팅, 세차장이 해야 되는 바이어 미팅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또 하나, 여기 이제 임신한 여직원이 쓰러지거든요. 셋째를 가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녕인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둘째 때까지는 봐줬는데 셋째 때까지 이렇게 봐줘야 되냐?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애는 혼자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성이 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불합리하지 않나요? 저도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일을 해야 되고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어, 이제 남편에게 애를 맡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요. 먼저 이제 가서 아이를 받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자기도 일이 있어서 못하겠다. 그러니 당신의 엄마한테 부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네, 저만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남편과 저의 아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가사 부담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차장이 일 끝내고 와서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뭐 이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게 깨어있는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지만 결국엔 가사 부담은 선차장이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되게 슬픈 일이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 팀으로 가기 전에 이제 안녕이도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가 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안녕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요. 행동이 굼뜨다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네가 남자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장밖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괜히 안녕이가 와 가지고 뭐 이렇게 마초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안녕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팀에서는 그 사람을 배척시키죠. 왜냐면 그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자보다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 그것 자체가 열등감인데요. 그렇지 않나요? 네. 이거는 저희가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 BL 건이죠. 영업 선택의 BL 건. 안녕이의 갈등과 고민은 진실과 의리라는 부분이에요. 이 BL 건을 지금 자기네 과장이 거짓말했다라는 거를 말해야 되나 말하지 말아야 되나는 단순히 안녕이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거든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 하나 맞나요? 비행기? 네, 대한항공. 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보게 됐다면 그것을 고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니면 묵묵히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어 고민할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물었던 이유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냥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하지 않은 선택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던 거고요. 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했던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결국 이 안녕이와 선 차장의 고민의 공통점은 여성에게 당하는 사회 부조리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나요? 선 차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걔네들 어려운 거 있을 때 다 봐줬는데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자기 밑에 있는 직장 부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자는 조금 승진을 못해도 늦게 해도 괜찮지 않아? 남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봅시다. 안녕의 집단 따돌림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그가 당하는 조롱과 멸시는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자원팀은 안녕이의 실수와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여성으로서 갖게 되는 불합리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 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단순히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 항상 제가 끝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작품을 통해서 어 뭔가 하나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수업에 대해서 잠깐 네,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음 주는 이제 갑을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거든요. 갑을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갑을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갑을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제 박대리라는 인물, 천대리인가? 박대리인가?
그 인물 나오거든요. 그 어깨에 막 이렇게 날개도 치는 인물 나와요. 거기에서도 보면 미생에 있는 사람이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또 오, 오가장에게도 친구였지만 학교 다닐 때에는 자기 후봉이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고 나니까 큰 마트의 사장님이네. 그래서 또 어떻게 돼요? 네, 거기서도 되게 그 회사 밖에서는 그런 관계가 아닌데 회사 안으로 들고 오고 나니까 갑을 관계가 되죠. 이 갑을 관계가 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역변되거나 어떤 관계 설정이 좀 약간 다르게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중요한 건 여기서도 물론 그 갑이 행하는 어떤 안 좋은 행태들이 나오기는 해요. 그럴 때 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오차장이 갑이 되었을 때 을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단순한 갑을관계 얘기가 아니죠. 직장에서 보여지는 갑을관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미생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6, 7, 8화를 보고 동영상 온라인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주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제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좀 더 먼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 수업을 듣고 작품을 보게 되면 제 관점으로 이 작품을 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짤을 안 올려놓는 이유도 또 마찬가지예요. 짤을 올려놓게 되면 그 짤도 그 편집한 사람들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 관점대로 편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 시선이 내 시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편집한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텍스트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이 미생은 저는 정말 여러분들만의 미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작품은 네, 좀 일찍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제가 아마 네, 주말부터 네, 열어둘 것 같아요. 과제 먼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이 사태가 안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고 싶네요. 네, 어떻게 생겨나지 많이 궁금합니다. 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응답에 올려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클래스의 출석은 학사 정보와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학교가 정상화되지가 않아서 수강 취소한 학생들과 수강 그 정정에서 다시 들어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도 학사 정보에는 아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출결을 표시를 안 했는데요. 출결 사항은 과제를 올리는 그걸 가지고 출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결석으로 돼 있지? 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얼굴을 보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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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적으로 이제 학교가 굴러가는 거니까 그때의 출결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확인하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